긴급경보. 미식별 항공기 5대가 폴란드 영공 침범 중. 새벽 1시 58분 관제실을 가르는 비명 같은 경보음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에 떠오른 붉은 점들이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란드 공군 제23전술 공군기지 관제소에서 그 긴박했던 밤을 보낸 얀 코발스키 대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공 침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운명이 걸린 76분간의 실제 기록이에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새벽 1시경 제가 근무하던 관제탑에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항공기 신호와는 다른 작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었어요. 친러시아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출발한 이 신호는 우리 영공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대위님. 이 궤적을 보시면. 젊은 레이더 요원 마렉이 제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명백히 우크라이나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진로를 바꿔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항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연달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를 향하던 중 갑자기 서쪽으로 선회해 폴란드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이었죠. 루블린과 자모시치 상공을 목표로 하는 듯 했습니다.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세요. 제가 외쳤을 때 이미 상황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우발적 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네 번째 드론이 나타났을 때 저희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샤헤드 계열 드론이었고 각각 다른 경로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회의실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FA50 편대에 즉시 전달하라. 관제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는 요원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침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2시 반경 5번째 드론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우리 영토 안쪽으로 침입하고 있었어요. 대위님,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마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침공의 전초전인가? 그 순간 관제실 스피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A50 편대, 즉시 이륙 준비, 모든 요격 시스템 활성화.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관망할 시간은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폴란드의 하늘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실제 교전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에요. 알파7 즉시 이륙, 반복한다. 알파7 즉시 이륙, 무선에서 터져나온 급박한 목소리와 함께 경납고의 모든 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3시 14분,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이었어요. 그 새벽 저와 제 윙맨 미하우 상사는 비상 대기 중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훈련이거나 허위 경보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중령님, 드론 5대가 루블린 상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다. FA50 2대가 활주로로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체들은 이미 완전 무장 상태였어요. 파이톤5 공대공 미사일이 양쪽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고 모든 전자 시스템이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타워 알파7, 이륙 준비 완료. 제가 무선에 대고 말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져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알파7 이륙 허가. 즉시 벡터 제로 90로 향하라. 목표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엔진이 포효하며 우리를 하늘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륙 후 불과 3분 만에 우리는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면서 마치 우리의 방어망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윙맨, 타겟 확인됐나? 제가 미하오에게 물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리더. 샤헤드 드론 5대. 모두 우리 영공 깊숙이 침투 중입니다. 그때 지상에서 새로운 지시가 들려왔어요. 알파7 교전 규칙 변경. 즉시 요격하라. 반복한다. 즉시 요격하라.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훈련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도 느꼈습니다. 타겟 라곤. 제가 말하자마자 기체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파이톤5 미사일이 목표물을 포착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폴란드의, 아니,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미하오의 목소리가 무선을 통해 들려왔어요. 지상에서는 바르샤바 공항을 비롯해 4개 공항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이 모두 비상 착륙하고 있었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드론들을 막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제가 혼자말로 중얼거렸을 때 FA-50의 레이더가 첫 번째 목표물을 완벽하게 포착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시 14분에 시작된 이 대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스2. 폭스2. 파이톤5 미사일이 FA-50에서 분리되는 순간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21km 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마치 복수의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3시 18분 첫 번째 샤헤드 드론이 제 레이더에 완벽하게 포착됐어요. 거리 21km, 고도 3000m, 속도는 시속 200km였습니다. 전형적인 침투 패턴이었죠. 타겟 확인됐습니다. 발사합니다. 제가 외치는 순간 기체가 살짝 흔들렸어요. 파이톤5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반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16초 그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저의 전 생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첫 솔로 비행, FA-50 전환 훈련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물의 신호가 갑자기 여러 개의 작은 점들로 흩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명중, 첫 번째 목표 격추 확인. 미하오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머지 4대의 드론이 여전히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들은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된 것을 보고 전자전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리더 레이더의 잡음이 심합니다. 미하오가 급히 보고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비정형 궤도로 기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전술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무기 체계였어요. 지상 관제소 알파7 목표물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전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허가됐다. 알파7 열추적 모드로 전환하라. FA-50의 첨단 센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적외선 추적 장치가 드론들의 엔진 열을 포착하기 시작했고 전자전 교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물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 포착. 제가 외쳤을 때 이번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었어요. 드론이 민간 시설 근처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라, 노바크. 아래쪽에 농가가 있다. 지상 관제소에서 경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정밀 사격, 이것이 바로 FA-50의 진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체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위해 설계된 거였어요. 폭스2.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번에도 16초의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명중. 두 번째 목표도 격추됐습니다. 그 순간 무선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지상의 모든 관제 요원들이 우리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3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점점 더 깊숙이 우리 영토로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우, 세 번째 목표는 내가 맡아라. 제가 지시했어요. 네, 리더. 타겟 낙온 완료. 세 번째 격추까지는 순식간이었어요. 미하우의 파이톤5가 완벽하게 명중했고
드론은 루블린 외곽 들판에 잔해를 뿌리며 추락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드론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폭했어요. 아마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3시 43분 폴란드 영공에서 모든 적대 목표물이 제거됐습니다. 총 교전 시간은 45분이었어요. 알파7 임무 완수. 기지로 복귀하라. 지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창문 아래로 보이는 폴란드 대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착륙 후 경납고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썬더 배터리, 즉시 사격 준비 태세로 전환하라. 하늘에서 FA-50들이 드론과 교전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 지상에서는 더욱 거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루블린 외곽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 그곳에 위치한 제155포병대대 진지에서는 3개 중대의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시 16분 첫 번째 비상경보가 울렸을 때부터 K9들은 이미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포대는 사격 재원을 입력받기 시작했고 GPS 좌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목표 좌표 입력 완료. 거리 28km, 방위각 097, K9 자주포의 포탑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의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각 포대마다 설정된 목표는 벨라루스 국경 일대의 전차 접근 가능 축선들이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드론 침입이 전면 공격의 전초일 가능성 높음. 모든 화력 단위는 즉시 대응 태세 유지하라. 그 순간 포병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니었거든요. 실제 위협에 대한 실제 대응이었어요.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55mm 고폭탄이 포신 안으로 들어가는 금속성 소리가 진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전주곡 같았습니다. 첫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두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세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지휘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은 이미 사격 통제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고 단 한 번의 명령만 있으면 26문이 K9과 동시에 화염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탄도 계산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각 포대에서 들려왔어요. K9의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바람의 세기, 습도, 기온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사격해를 도출해냈습니다. 목표 지역 A1에서 A12까지 3발 동시 사격 패턴으로 설정 완료. 만약 벨라루스나 러시아에서 기갑부대가 움직인다면 이들이 통과해야 하는 모든 길목에는 이미 K9의 포탄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어요. 각 축선마다 정확히 3발씩 총 36발의 155mm 포탄이 45초 안에 집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휘소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술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FA-50들의 위치, 드론들의 움직임, 그리고 K9들의 사격 범위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생과 사의 게임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썬더원 사격 버튼 활성화 상태입니다. 포대장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가 빨갛게 전멸하는 사격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단 1초의 압박만 있으면 폴란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격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3시 40분 하늘에서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K9들의 포신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포대, 현재 상태 유지, 추가 명령 시까지 대기하라. 포신들이 서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지만 엔진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탄약은 장전된 채로 남아있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계속해서 목표 좌표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K9 자주포들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된 상태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포병들이 진지를 정리하며 서로 나눈 대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정말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 썬더 배터리,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 시작.
3시 41분 23초 지상 관제소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어요. 레이더 컨택트. 국경선에서 12km 지점, 차량 대열 약 30대, 지휘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붉은 점들이 폴란드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썬더원, 즉시 사격 준비 완료하라. 목표는 선제 저지선 알파. K9 자주포의 포탑이 최종 위치로 회전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작동음이 진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각 포수들의 손은 이미 발사 레버 위에 올려져 있었고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손가락은 빨간 버튼을 누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격 재원 최종 확인. 거리 28.7km, 탄종 H, 신관 VT, 탄도 컴퓨터가 마지막 계산을 완료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바람 속도 초속 3m, 습도 78%, 기압 1013헥토파스칼, 모든 변수가 입력됐고 착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 이내로 계산됐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잠깐, 목표 재확인 중, 발사대기, 모든 포수들의 움직임이 정지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는 버튼에서 1cm 떨어진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썬더 컨트롤, 목표물 식별 중, 대기하라. 그 순간부터 45초간의 정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15초. 지휘소에서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차량들의 형태를 확대해보니 전차가 아닌 트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차량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두 번째 15초. 나토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한 위협이 확인될 때까지 사격 금지.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했어요. 저 차량들이 국경을 넘으면 더 이상 선제 공격의 기회는 없을 터였습니다. 세 번째 15초. K9 포수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발사 레버 위에 있었고 포신은 미동도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고 있었고 유압 압력은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15초. 그때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차량들이 정지. 국경선에서 5km 후퇴 중. 썬더 배터리. 사격 중지. 반복한다. 사격 중지.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가 빨간 버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진지 전체에서 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K9들은 여전히 사격 준비 상태를 유지했고 탄약은 장전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모든 포대, 현재 상태 유지, 목표 지역 계속 감시하라. 그 45초 동안 폴란드와 벨라루스, 아니 전체 동유럽의 운명이 K9 자주포의 포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아쇠 당김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포수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5초. 이게 전쟁과 평화 사이의 거리였구나. 사격 통제 장교는 빨간 버튼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저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 이 순간 벨라루스 쪽 하늘은 포탄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3시 42분 8초. 위기는 일단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 45초가 실제 발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K9의 포신들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비된 채로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모든 위험 요소 제거, 정상 경계 태세로 복귀하라. 3시 53분, 마침내 전선 전체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지휘소 안에서는 모든 스크린이 녹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드론 침입 없음, 지상 위협 없음, 항공기 침범 없음. 하지만 아무도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썬더 배터리, 탄약 해제는 하지 마라. 장전 상태 유지하되 포신 안전 위치로 이동. K9 자주포들의 포탑이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155mm 포탄은 여전히 약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격할 수 있는 상태 말이에요. 포수들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훈련해온 모든 것을 실전에서 보여줄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오늘 밤 우리가 보여준 건 뭐지? 한 포수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억제력이야. 실제 쏘지 않았지만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나토 본부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대응 속도,
FA-50의 요격 성능, K9 자주포의 정밀, 좌표 고정 능력까지 모든 것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반응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측 차량 대열이 국경선에서 후퇴 중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폴란드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려는 간보기식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FA-50 편대는 이미 기지로 복귀했지만 여분의 파이톤5 미사일들은 다시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은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했어요. 언제든 재이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새벽 4시 폴란드 전역의 공항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의 레이더는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영공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예민한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젊은 참모가 물었어요. 침묵할 거야. 경험 많은 지휘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놀라움이 섞여 있을 거야.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측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없었어요. 드론 침입에 대한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폴란드의 굳건한 대응에 놀란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새벽 5시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K9들은 여전히 즉시 사격 가능한 상태였어요. 탄약은 장전됐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목표 좌표들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게 바뀔 거야. 교대를 마친 포대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폴란드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도발은 없었고 영공 침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실제 무력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총성 한 번 없이, 포탄 한 발 없이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진지를 돌아보던 포병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아침이군. 하지만 이 조용함을 만든 건 우리였어. K9의 포신들은 이제 주차 위치에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기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폴란드의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 브뤼셀 나토 본부 새벽 6시 긴급 소집된 군사위원회에서 폴란드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한창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날 새벽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FA-50의 요격 성공률 100%, K9의 좌표 고정 정확도 오차 범위 0점 이하. 분석관이 읽어내린 수치들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반응 속도였습니다. 드론 탐지부터 요격까지 45분, 지상 위협 포착부터 사격 준비까지 45초. 이런 속도는 그 어떤 나토 회원국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기록이었어요. 폴란드가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된 방어 체계입니다. 미군 분석관이 답했어요. 인간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무기 자체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한 거죠.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 무기들이 모두 한국산이라던데요? 맞습니다. FA-50 파이팅 이글과 K9 자주포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나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의 장비에만 의존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새벽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 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합성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FA-50과 K9, 그리고 폴란드의 기존 방공망이 완벽하게 연동됐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한 거죠. 실제로 그날 새벽 작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마치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것처럼 매끄럽게 협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대표가 질문했어요. 실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죠.
무기체계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서구 무기들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납니다. 회의실 안의 장성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럽의 안보가 실제로는 아시아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중요한 건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이 폴란드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려는 간보기식 시도였다면 그 결과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그날 이후 묘한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공식적인 언급도 추가적인 도발도 없었습니다. 마치 폴란드가 보여준 굳건한 대응 능력에 당황한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상대의 실력을 재평가하게 된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무기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폴란드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정말로 작동한 건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몇몇 대표들이 나눈 대화가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무기들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벌써 검토 중이야. 우리 국방장관이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다더군. 그날 저녁 각국 방산업체들의 주가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한 거였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셈이었죠. 폴란드 어느 공군 기지에서는 FA-50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탄 이 비행기가 이제 유명해졌네. 유명한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 기체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 그날 새벽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서구 무기들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확실한 성능이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은 준비되어 있었다. 새벽 6시 폴란드의 하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론의 흔적도 위협의 기운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걸까요? 지상에서는 여전히 K9 자주포들이 즉시 사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장전되어 있고 포신은 언제든 목표를 향할 수 있었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의 메모리에는 수십 개의 좌표가 저장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대조가 와도 경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라. 포대장의 지시가 무전을 통해 전해졌어요. FA-50 경납고에서는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된 미사일 파일런에는 새로운 파이톤5들이 장착되고 있었어요. 연료도 가득 채우고 모든 전자 시스템도 재점검했습니다. 30분 후면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상태였죠. 이번 실전을 통해 뭘 배웠나? 정비반장이 젊은 정비사에게 물었어요.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새로운 근무조가 들어왔지만 레이더 화면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예리하고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점들로 보이던 화면 속 신호들이 이제는 모두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미식별 신호에 대해 즉시 보고하라.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브뤼셀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폴란드 사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짜 안보는 화려한 브랜드나 전통적인 명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 태세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정리했어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었어요. 오전 8시 폴란드 전역에서는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여전히 무기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디지털 화면에는 여전히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활성화 상태를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포수들은 교대했지만 기계는 잠들지 않았거든요. FA-50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납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엔진은 언제든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였고 무기 시스템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콕피트에 앉는 순간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준비된 평화인가? 한 공군 장교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그렇지.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지켜낼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거지. 그날 오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쪽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성명도 추가적인 움직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인정의 표시였죠. 저녁 무렵 국경 근처의 농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우리 하늘이 더 든든해 보이는 것 같네. 그 농부는 몰랐겠지만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FA-50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K9들이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교전 알고리즘은 24시간 작동했고 레이더는 쉬지 않고 하늘을 감시했으며 포신들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었거든요. 평화는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폴란드의 하늘 아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무기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보다는 실력으로, 명성보다는 실전 능력으로 증명된 무기들이 말이에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장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었어요.